이 손 생선 비린내가 나네. 역시 서민은 티가 나. 그 말에 주변 하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생선가게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겁니다. 결혼식장은 장미향으로 가득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 개의 눈빛이 신부 윤서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얀 드레스를 곧게 잡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설렘이 아니라 예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신부의 미소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죠. 앞줄 맨 끝자리 검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오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축하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건 오래된 경멸의 그림자였습니다. 서진아. 그녀의 부름은 애정이 아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오미자는 천천히 다가와 서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매섭게 냄새 맡듯 들이밀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이 손, 생선 비린내가 나네. 역시 서민은 티가 나. 그 말 한마디에 식장은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진짜 생선가게 딸이래. 어쩐지 드레스가 싸 보이더라. 속삭임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목소리로 모두가 듣게 말했습니다. 생선가게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순간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 서진의 얼굴이 돌아갔고 뺨에는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사회자는 얼어붙은 채 마이크를 놓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하객석에서는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저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신부의 모습. 서진은 그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기를 머금은 평정이 있었어요. 그 표정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눈빛에 죄책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이유 모를 두려움을 느꼈죠. 하객석 뒤편 윤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무표정한 얼굴.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팔짱 낀 장비서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원하신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아버지를 향했지만 이내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결혼식, 아직 시작되지 않은 복수.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였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진짜로 울지도 않네. 맞아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뺨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마음은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단 한 줄로 정리되었죠. 품격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날 결혼식장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인생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밤 호텔 스위트룸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 두 사람 사이를 비추지 못했어요. 서진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덮어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만히 손끝으로 자국을 눌렀습니다. 따갑네요. 그 말은 혼잣말처럼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가 원래 좀 말이 거칠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호 씨, 오늘 그게 거칠었다고 생각하세요? 서진아, 그 상황에서 뭘 어쩌라고. 사람들 다 보고 있었잖아.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잖아. 참으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흔들렸습니다. 내 결혼식에서 내 뺨을 맞았는데요. 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엄마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이 이런 일 처음이 아니잖아. 그의 말은 너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익숙한 굴욕이라도 되는 듯 했죠.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호는 말없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유리잔에 붉은 와인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무심하게 웃었어요. 결혼식은 끝났고 우린 부부가 됐잖아. 이제 신경 끄자. 돈이랑 체면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저 이 결혼이 유리하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지호 씨, 왜? 사람은요,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런 말은 내가 해도 설득력 없어. 내 출신이 뭔데? 생선가게 딸 아니야. 그 말은 결정타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긴 드레스 자락을 잡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상처투성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선가게 딸이에요.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물살을 거꾸로 헤엄치는 법을 알아요. 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헤엄치든 말든 알아서 해. 우리 엄마한테만 잘 보여. 그게 내 할 일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뺨에 스친 붉은 상처 위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처 곧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지호 씨, 당신은 평생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서진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문턱을 넘어갈 때 그 집안의 오만한 공기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 붉게 빛났어요. 그건 분노의 색이 아니라
각성의 빛이었습니다. 사랑은 지킬 가치가 없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사라졌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울지 않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시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은수저 세트와 고급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화려한 식기들 사이에서 그녀의 손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결혼식 사진이 인터넷에 돌더라. 댓글이 아주 가관이던데 생선가게 딸이 재벌 며느리 됐다고. 그녀는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 아무리 감추려 해도 피는 못 속인다니까. 지호는 그 옆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서진도 피곤할 텐데. 그 말은 방어가 아니라 상황을 덮으려는 말이었죠. 서진은 젓가락을 들고 밥알 하나를 겨우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우이 윤미가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손에서 비린내 났다고. 진짜예요? 어릴 때 생선 만지던 버릇이 남은 거 아니죠? 식탁 위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오미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해야지. 시장 냄새 나는 며느리는 좀 그렇잖아.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듯 덧붙였습니다. 지호 아빠 살아계셨으면 이런 결혼 절대 안 시켰을 거야. 우리 집안은 원래 명문이었거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삼켜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명문이란 건요, 돈으로 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미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뭐라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발이 아니라 품격이 담겨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하네. 그 입 덕분에 얼마나 오래 버틸지 두고 보자. 지호는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 회사 좀 다녀올게. 그가 떠나자 식탁엔 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미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내 친정은 지금 뭐해? 그 생선가게 아직 있대? 네, 아버지가 하세요. 작은 가게예요. 하, 그럼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도 생선 배달해 주겠네? 그녀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를 메웠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귀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얀 머리와 굳은 손, 남이 비린내 난다 하면 그건 그 사람 코가 썩은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어요. 저 오늘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오미자는 비웃었습니다. 벌써? 며느리가 신혼 첫날부터 시장 간다네. 역시 어디서 왔는지는 못 속이지.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결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단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건 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야.
그녀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자신이 누군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나서자마자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엔 봄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는 어쩐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건 아침의 상쾌함이 아니라 자유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숨 쉴 수 있네요.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익숙한 길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그녀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남은 곳이었죠. 비릿한 냄새와 소금기, 그리고 사람들의 호통 소리. 그 속에서 서진은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나이든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아가씨, 이제야 오셨군요. 오랜만이에요, 강 부장님.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아가씨가 돌아올 거라고요.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죠? 강 부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를 챙기고 계세요.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 하나를 눌렀죠. 그 번호는 3년 전 아버지 윤 회장이 직접 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너를 무시하는 세상이 올 거야. 그때 이 번호로 연락해라. 내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야. 전화는 단 한 번의 신호음도 없이 연결됐습니다. 낯익은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이냐?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다. 다 계획대로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 사람들이 너를 깎아내렸다면 이젠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야. 아버지, 아직 그럴 준비가. 서진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생선 냄새가 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손살에 쳤던 거 기억하니? 하지만 그 냄새는 바다의 냄새였어. 우릴 먹여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냄새지. 서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요, 그 바다 냄새 잊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내가 오션글로벌의 주인이다. 내일 오전 회의실로 와라. 내 이름으로 세상이 바뀔 거야. 통화가 끝나자 서진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릿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5살에 아버지 어깨 위에서 보던 항구의 파도, 그 파도가 오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 숨지 않을게요. 서진은 시장 한가운데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호통, 냉기, 생선 비린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피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생선가게 딸이 아닌 오션글로벌 후계자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른 아침 서울 강남 중심가의 오션글로벌 본사. 유리로 둘러싸인 30층 건물은 도시의 빛을 받아 푸르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윤서진이었어요. 보안 게이트 앞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방문 목적이 윤서진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내밀자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분증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션글로벌 부대표 윤서진. 경비원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진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오늘은 진회색 수트. 화장은 짙지 않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네요. 그녀의 속삭임이 엘리베이터 안을 메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래된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곳은 윤 회장의 집무실이었어요. 벽면에는 세계 수산 유통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빽빽한 선들이 전 세계 항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녀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진은 곧장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버지. 윤 회장은 손짓으로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오늘부터 내가 이 회사를 이끌 것이다. 제가요? 그래. 그동안 숨어 지냈던 이유가 있었지. 사람들이 너를 생성각의 딸이라 부르도록 내버려 둔 건 진짜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서진은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어요. 그들의 코끝이 썩었다는 걸 제가 증명하죠. 윤 회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대표 이사회 소집 통보서였습니다. 오늘 오후 내 이름으로 회의가 열릴 것이다. 내가 오션글로벌의 정식 부대표로 복귀하는 자리다. 서진은 그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준비돼 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좋다.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린 말을 이길 때 진짜 어른이 된다. 이제 내가 그걸 보여줘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다를 상징하듯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신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의 후계자, 그리고 한 인간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바다를 움직이겠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힘은 복수보다 품격에서 나온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품격으로 갚을게요. 어제의 모욕, 내일의 자부심으로. 그녀가 문을 나서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부대표님,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알아요. 인터뷰는 제가 직접 하죠. 서진은 유리문을 열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습니다. 윤서진 부대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생성각의 딸이라는 기사가 사실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생성각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생선으로 세상을 먹여 살릴 사람입니다. 순간 수십 개의 셔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한층 더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가 저택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문 앞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며느리를 폭행하신 게 사실입니까? 생선가게 딸이라며 모욕하신 건 사실인가요? 오미자는 굳은 얼굴로 대문을 닫았습니다. 이 미친 세상이 왜 이래? 기자들 좀 내쫓아.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또다시 서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품격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한 줄 자막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우이 윤미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 다 알아요. 댓글에도 갑질한 시댁이라고 도배됐어요. 지호 오빠 회사까지 난리래요. 닥쳐. 오미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녀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션글로벌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엔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결혼식 폭행 장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보드립니다. 오미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소라고? 네, 그리고 윤서진 부대표님이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셨습니다. 서류를 받은 오미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서다니.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의 그날 자신이 한 말들이 귀를 때렸어요. 그런 말은 내가 해도 설득력 없어. 내 출신이 뭔데? 그 문장들이 칼날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오미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 끝장났네. 텔레비전 화면 속 서진이 기자회견장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잔잔했지만 세상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되갚는 듯 단단했습니다. 그날 윤가 저택의 대문 앞엔 기자들의 질문 대신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이제 세상은 알았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건 생선이 아니라 거만이었단 걸요. 저녁 무렵 오션글로벌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 한가운데서 윤서진이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 부대표님, 시댁에서의 모욕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품격으로 감싸는 용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를 생선가게 딸이라 부르셨죠? 맞습니다. 그 손으로 생선을 다듬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썩지 않게 지키는 게 진짜 품격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그녀의 말은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생선가게 딸 품격으로 복수하다. 윤서진 오션글로벌의 새로운 얼굴. 한편 시댁 거실의 TV에서도 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패배했음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그 단단한 눈빛, 그건 자신이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랑의 형태였죠.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회사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복수는 끝났어요. 대신 제가 지킬 건 품격이에요. 멀리서 바다의 냄새가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지호는 불 꺼진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소파 위엔 신문 한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션글로벌 부대표 윤서진, 품격의 복수. 제목 아래엔 미소 짓는 서진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생선가게 딸이 아니라 오션글로벌 부대표라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고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호 씨, 기사 봤죠? 이젠 숨길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자신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뉴스에서는 여전히 서진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오션글로벌 부대표 윤서진, 청년 고용 프로젝트 발표, 생선가게 딸, 세계 시장을 움직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 어디를 켜도 그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이 뉴스에 또 나오셨더라. 진짜 대단하시던데요. 그 말에 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그 사람은 그냥 내 아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엔 펜 자국만 엉망으로 남았죠. 언제부터 나보다 위에 서 있었던 거지? 그의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TV에 서진의 기자회견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선가게 딸로 태어났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습니다. 지호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이젠 집에서도 내 얼굴을 봐야 해? 그 소리에 서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지호 씨? 다들 너 얘기만 해. 회사에서도 뉴스에서도 내가 내 남편인지 내 그림자인지도 모르겠다고.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빛 아래서 서보세요. 그림자가 싫다면 당신도 스스로 빛나야죠. 그녀의 한마디에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미 사랑이 아닌 경쟁심이 번지고 있었어요. 지호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일면엔 언제나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션글로벌 신임 부대표 윤서진의 개혁선언, 생선가게 딸에서 세계 시장으로. 그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죠. 그는 분노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서진이야.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데.
책상 위엔 거래 실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그의 사업은 서진의 이름에 가려져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지호는 서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호 씨, 술 냄새 나네요. 이제 나한테 훈계까지 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어? 사람들이 널 신이라고 부르더라. 그럼 나는 뭐야? 내 밑에 있는 하급 인간이냐? 서진은 차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다들 그래. 서진 씨 남편이라 좋겠다고, 운 좋다고. 나 그런 시선 너무 역겨워. 지호의 손이 테이블 위를 쳤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죠. 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진짜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고.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이 문제였군요.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결심이 짙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세상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뺨을 때린 재벌가 시어머니, 알고 보니 기사에는 그날 결혼식장의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 손, 생선 비린내가 나네. 생선가게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짧은 대사 몇 마디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저런 말을 해? 저게 진짜 상류층의 민낯이지. 오미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깐 지나가겠지. 돈 있으면 명예도 사는 법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하지만 다음 날 거래처 대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리 이미지 때문에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는 서진의 아버지, 세계 수산 유통그룹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그 아이는 생선가게 딸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 손의 비린내는 정직한 노동의 냄새죠. 전국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와, 진짜 멋진 아버지다. 시어머니는 이제 끝났네. 오미자는 거울 앞에서 울분에 찬 얼굴로 립스틱을 지시겼습니다. 생선가게 딸이 아니라 회장 딸이라니.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줘?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품이 있는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권력이 아닌 품격이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요. 밤 9시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진이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플래시가 눈처럼 터졌습니다. 윤서진 부대표님, 결혼식 폭행 사건이 사실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손에 비린내가 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을 먹여 살리던 향기였죠.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를 때린 사람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미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순간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서진이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던 어머니의 모습.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 손의 냄새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눈엔 감탄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그 시각 TV를 보던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서 흩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전연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 미자는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서진의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린내 나는 손이 이제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폭로 이후 세상은 서진을 찬양했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고 각종 방송에서 진정한 성공 신화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누군가에게는 굴욕이었죠. 지호는 아침마다 TV를 켜는 게 두려웠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오션글로벌 윤서진 부대표 세계 유통 협약 체결로 주가 급등. 리모컨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만든 인맥이었는데 이제 다 그녀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익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진의 경쟁사 대표 최도연. 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 여자 아직 당신 아내 맞아요? 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도연은 잔을 들어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의 정보, 내부 문건, 내 손에 들어오면 당신은 다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죠. 윤서진을 끌어내리면 당신은 다시 그 남편이 아닌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제안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썩은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죠. 내부 문건이라면 얼마 주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탐욕스러웠습니다. 최도연이 웃었습니다. 거래 성사로 하죠.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밤이 깊어질수록 지호의 눈동자엔 술기운보다 질투가 더 짙게 번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흥분이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건넨 서류 한 장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줄을요. 밤 11시 서진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죠. 보낸 사람은 익명. 제목은 짧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판감. 서진은 조심스레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내부 보고서 사본과 함께 서류를 넘기는 지호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상대는 오션글로벌의 최대 경쟁사 최도연 대표.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떨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조용한 방 안.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에 남은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마. 지호가 말을 건네자 서진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응, 그냥 거래처 미팅 있었어. 그 거래처 혹시 최도연 씨인가요? 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내가 그 회사 부대표라서 모를 줄 알았나요? 지호는 당황한 듯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진, 오해하지 마. 그건 오해? 그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쌓은 걸 내 적에게 넘기는 게 오해야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단단히 각 잡힌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당신은 나와 같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내가 직접 본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지호의 자존심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너 그럼 나버릴 거야? 아니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나를 떠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천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죠. 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반쯤 비어 있는 와인잔, 그리고 결혼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충혈된 얼굴, 손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팔아넘긴 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었던 마지막 마음이에요. 지호는 와인잔을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붉은 와인이 카펫을 물들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살아봐.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고. 그의 말이 끝나자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반지, 당신이 원하던 세상의 상징이었죠. 이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반지를 와인잔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인 위로 금빛이 잠겼습니다. 나 이제 당신에게 기대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더럽다고 했죠? 그 손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빗소리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진의 눈빛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의 결심이었죠.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그렇게 세상과 마주 설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날 서울 수산유통거래소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오션글로벌 윤서진,
그룹 인수 후 첫 기자회견. 하이힐 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흰 정장, 검은 장갑, 단 한 줄의 주름도 없는 완벽한 얼굴.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미소 지었습니다. 생선 비린내로 시작한 제 인생이 이제 바다 전체를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힘이 깃들어 있었죠. 다들 말했죠. 생선가게 딸 주제에 감히. 그 말, 이제 다시 해보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과거의 멸시를 찬란한 명예로 바꿔놓은 진짜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션글로벌 본사 회의실. 커다란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 앞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 그녀의 손끝엔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아닌 권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미자, 그리고 전 남편 지호.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진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런 자리까지 오시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진아, 그땐 내가 너무 몰랐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서진은 그들의 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사라질까요? 미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를 살려줄 순 없겠니?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이 판단할 거예요. 당신들이 날 판단했던 것처럼. 그녀가 자리를 일어나자 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지호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짓밟던 그날 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제 자리를 바꿔야죠.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다 태워버린 강인한 여왕의 얼굴이었죠. 그날 이후 미자와 지호의 이름은 그 어떤 뉴스에도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오션글로벌 옥상.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난간에 서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녀가 버리지 못했던 지호와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결국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부대표님, 미자 여사님이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원으로 갈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실 안 산소 마스크를 쓴 미자가 누워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엔 힘이 없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서진아, 나 이제야 내 엄마 손 냄새가 그리워진다. 그 말에 서진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잊어요.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어려운 건 미움을 놓는 일이라는 걸요.
그녀는 조용히 병실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우린 모두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의 불꽃은 완전히 꺼지고 진짜 여왕의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서진은 어머니의 생전 생선가게가 있던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비린내, 그리고 새벽 바람에 섞인 파도 냄새. 그 냄새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가게 간판은 낡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은희수산. 세 글자가 바다빛처럼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칼, 오래된 저울,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나무 도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끝으로 도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위엔 어머니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거칠고 따뜻한,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국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흩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어머니의 숨결 같았어요. 서진은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바다 너머에서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새로운 하루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과거를 닫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더 이상 생선가게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꿈이자 세상의 빛이 되었죠. 서진은 어머니의 낡은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멀어지고 빌딩의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고요한 복수의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었죠. 며칠 뒤 오션글로벌 본사 회의실. 서진은 임원들을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 그 손이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 될 겁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고급 라인은 정리하신다는 뜻입니까? 네. 비린내 나는 손의 가치를 되찾을 때가 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노력과 생명의 향이었으니까요. 서진은 회의가 끝난 뒤 한참 동안 사무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바쁜 도심, 그 속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죠. 그녀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대표님, 다음 일정은 복지재단 회의입니다. 복지재단? 네, 부대표님께서 설립하신 바다의 딸 재단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며칠 후 서울시청 대회의실, 바다의 딸 재단 출범식 현장에는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서진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강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머니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난했던 한 생선가게의 주인이 자식의 손에 꿈을 쥐어준 그 마음에서요. 조용한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이 재단으로 한때의 저처럼 무시받았던 사람들의 손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 손에 비린내가 아닌 자부심을 돌려줄 거예요. 그녀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같은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서진의 이름은 재벌가의 반격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어부의 딸들이 장학금을 받고 수산시장 노동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 첫 졸업식 날, 한 여학생이 서진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 생선가게 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바다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됐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엄마 손이랑 똑같네요. 참 따뜻해요. 잠시 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서진의 얼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복수로 닫힌 눈빛 대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이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열었습니다. 바다의 손, 세상을 바꾸다. 그 문장 위로 그녀의 사인이 깔끔히 찍혔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 위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은 곳으로 일어서는 일이라는 것을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강 남쪽 오션글로벌 신사옥 옥상에는 바다의 딸 재단 10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흰 수트를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손을 존경의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그 손으로 세계 시장을 바꾼 여인. 신문은 그렇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장학생과 노동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는 매일 손에 상처를 달고 집에 오셨어요. 그 손이 세상의 편견에 찢겨도 저를 위해선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손의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어부의 아내가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대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부대표님 덕분에 저도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에게 또 기회를 나눠주세요. 그게 우리 재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행사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 회장님, 지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빛은 처음엔 손끝의 물기에서 시작되죠. 비린내라 불리던 냄새 속에도 희망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옛 어머니 가게가 있던 폭으로 향했습니다. 재단이 그 터를 사들여 복지관으로 바꾼 곳이었죠. 간판엔 여전히 같은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희수산복지센터.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페와 아이들 공부방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진 이모, 왔니? 그녀는 미소로 대답하며 아이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저 바다 과학자 될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쩐지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바다바람이 창문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구름 하나 없이 맑은 푸른색이 가득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세대 교육기금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그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서진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린내 나는 사람은 없다. 잠시 후 서진은 복지관을 나와 항구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사랑한 바다. 이젠 제가 지켜요.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파도 위로 석양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사람들의 손끝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그날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품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처럼 서진은 더 이상 복수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어머니, 빛의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무엇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이 세상을 바꿨듯 당신의 상처도 언젠가 누군가의 빛이 될 거예요.